안녕하세요, 김초은입니다. 먼저 법사위원장 진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쓴소리가 많이 담겨있어 죄송스럽네요.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 하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 동의한다며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 조정 등 국회 상원으로 꼽히는 법사위 개혁과 관련 합의사항도 함께 이행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전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존중 및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전날 오전부터 이날 오후까지 충남 예산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존중한 결과인데요. 이는 신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원내 제1당으로서 민생을 챙기고 야당으로서 정부 여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두고 국힘은 김기현, 윤호중 전 원내대표 간 합의 이행을, 민주당은 후반기 원구성 협상 조치의 원점 논의를 주장하며 맞섰는데요.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는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선결 조건이다. 월요일 오전까지 답을 기다리겠다고 한 만큼 추가 수가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권성동이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받아도 주말 사이에 윤석열 깽판 놓을 거예요. 국회가 정상화되면 지 멋대로 하는데 걸림돌이 될 테니까요. 좀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과 함께 사개특위 약속이행 촉구, 국힘 거부, 법사위원장 못 넘김, 21대에서 법사위원장 권한 축소 못하면 22대에서라도 축소하기로 하자 립서비스, 국힘의 약속이행 거부로 국정 운행 파행, 이러한 흐름도 있으니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라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의원은 바로 SNS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김용민 의원, 스스로 제 발등 찍으면서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을까요? 의석이 많음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다음번 총선에서 어떤 명목으로 많은 의석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일단 의장단부터 선출하고 논의를 해야 진전이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게 필수가 아닙니다. 이런 사태가 예상되었음에도 박병석 전 의장이 새 의장단을 선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이 민주당에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입니다. 추가로 정청래 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라며 협상이란 다시 또 하면 된다. 이건 아니다. 재협상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으며 반대로 이소영 의원은 SNS에 잘한 결정이다. 책임있는 정당은 자당의 이익보다 국민 삶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양보는 결국 더 책임감 있는 쪽이 하는 것이다. 이소영 의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선택하는 정치, 국민의 삶을 모든 것에 앞세우는 정치, 앞으로 우리 민주당에게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하루속히 원구성이 진행되어 국회가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하고 다급한 민생 현안 해결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나 몰라라 쥐쯤 지고 급할 것 없다며 버티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시라. 황교익, 그대들은 배알도 없나요? 이어서 황교익, 국민의힘은 깨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깨면 절대 안 되는 것을 여야 합의라고 하는군요.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깨는 사건이 바로 엊그제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그대들은 배알도 없나요? 국민의힘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것을 갖다 바치겠다고 작정을 했나 봅니다. 당대표 자리도 내주세요. 때문에 바로 커뮤니티들에선 법사위 시나리오 예상이라는 글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홍근, 합의 지키는 조건으로 준다. 성동, 일단 받고 안 지키자. 지킬게, 내놓으란게. 홍근, 지켜야 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성동, 바보, 속고만 살았나. 난 한다면 한다. 민주 지지자들 또 속내. 국힘당 지지자들, 쟤네들 또 속내. 시간 경과 후 합의 안 지킴. 국힘당, 어차피 줘야 될 거 땡깡 부리다가 뺏긴 주제에 말이 많냐. 민주당, 합의 지켜라. 구 박지원, 법사위 순순히 안 내놓은 거 사과하자. 박시영 대표, 집단 지도체제 운영 가능성 대두. 이어서 민주 워크숍에 다녀온 박시영 대표의 민주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법사위 현장 토론과도 연결되는 내용들인데요. 참고로 그 전에 박지원은 금일 SNS를 통해 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한 검찰개혁 강행을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수십 명은 되었지만 이라고 언급하며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의원이 최소 수십 명이 된다고 의미심장하게 언급했었는데요. 설마 했는데 박시영 대표가 전한 현장 분위기는 답답한 상황인가 봅니다. 박시영,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는 집단 지도체제를 선택할 듯하다. 당내 분위기가 그렇다.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정반대다. 이들은 압도적으로 단일성 지도체제를 선호하고 있다. 혁신을 위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전준희 의원들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인식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전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나서서는 안 된다. 큰일 난다. 마땅히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 당론 과정에 당원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민주적인 정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닫힌 정당이 아닌 열린 정당이 되어야 한다. 당원이 주인되는 정당이 헌이 아니라면 이것부터 실천하셔라. 대통령 뽑는 방식을 바꾸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국민투표 사안이다. 마찬가지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바꾸려면 당원들이 결정하게 해야 한다. 전당원 투표 사안이다. 박시원, 민주당 돌아가는 꼴을 보니 당분간 꽤 시끄러울 것 같다. 이럴수록 집단지성을 믿고 가자. 그럼 황교익 칼럼니스트 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교익,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는 그에게 대표로 출마하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재명을 이길 후보로 내세우면 되는 일입니다.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마땅히 없다고 우리도 안 나가니 이재명 너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무리이며 윤리적으로도 바르지 않습니다. 제가 제22대 총선에 나가지 않을 것이니 여러분도 총선에 나가지 말라고 하면 제 말을 들을 것인지요. 정치 좀 상식적으로 합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